무릎표 앞구르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손을 들어 나의 시작을 알립니다. 둘째, 쪼그려 앉아 손을 멀리 짚습니다. 셋째, 무릎을 쫙 펴며 점프를 합니다. 이때 점프의 강도에 따라 구르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넷째, 손은 매트에 먼저 짚은 후 가슴을 다리와 붙입니다. 이때는 유연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손을 짚을 때는 엉덩이와 무릎 사이에 짚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엉덩이 옆에 짚으면 신체가 많이 안 올라가며 무릎 옆에 짚으면 신체 구조상 중심을 앞으로 주기가 힘듭니다. 다섯째, 신체 중심은 계속 앞으로 주며 착지를 하는데 상체를 미리 일어서면 안 됩니다. 미리 일어서게 되면 신체 중심이 다시 뒤로 가기 때문에 중심을 완전히 잡을 때까지 신체 중심을 앞으로 보내줍니다. 여섯째, 나의 동작을 마치는 자세를 취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무릎을 굽히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올바른 동작을 습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표 앞구르기에서도 셋째인 점프 후 몸을 살짝 폈다가 순간적으로 몸을 접어주면 더 많은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릎표 앞구르기는 구르기 동작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이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첫째, 손을 들어 나의 시작을 알리기. 둘째, 쪼그려 앉으며 손 멀리 짚기. 셋째, 점프하며 양손 사이에 뒷머리를 매트에 대기. 넷째, 뒷머리, 등, 엉덩이 순으로 앞구르기를 하며 허벅지 옆에 양손 짚기. 다섯째, 신체 중심 앞으로 많이 주기. 이때 상체를 미리 일으키면 안 됩니다. 너무 빠르게 일어서면 신체 중심이 다시 뒤로 가 뒷걸음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신체 중심을 잡을 때까지 앞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여섯째, 착지하며 나의 동작 끝을 알리기입니다. 무릎표 앞구르기의 핵심은 무릎을 끝까지 펴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매우 많이 필요하며 반복적인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빠른 성공을 위해 무릎을 굽히고 일어서면 안 됩니다. 즉, 셋 자세인 점프 자세부터 마지막까지 무릎을 굽혀서는 안 됩니다. 무릎표 앞구르기의 단계별 학습법입니다. 첫째, 무릎을 펴서 앞에 놓습니다. 손은 엉덩이와 무릎 사이에 짚습니다. 둘째, 신체 중심을 앞으로 하며 가슴 닫기를 합니다. 이때에는 유연성이 매우 많이 필요하오니 충분한 스트레칭 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엉덩이가 가능한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올려줍니다. 이때 손바닥을 다 짚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뒤꿈치부터 앞꿈치로 가듯 여기서도 손바닥 전체에서 손가락까지 가야 더 많은 힘을 얻을 수 있고 신체 중심도 더 높고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리 벌려 앞구르기와 같이 오뚜기처럼 신체를 구르며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추진력이 더 생겨 강도가 더 강해질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릎표 앞구르기의 단계별 학습법을 영상을 보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리를 펴며 앞에 두고 앉습니다. 이때 손은 허벅지 옆에 붙여서 짚습니다. 둘째, 상체를 숙이며 신체 중심을 앞으로 보내줍니다. 이때 상체를 숙이지 않으면 중심이 앞으로 보내지지 않아 엉덩이가 들리지 않습니다. 셋째, 손으로 바닥을 최대한 많이 눌러주며 가슴과 다리를 붙여줍니다. 이때에는 엉덩이를 최대한 많이 들어줘야 합니다. 많이 들수록 무릎표 앞구르기와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엉덩이를 보다 많이 들기 위해서는 손바닥 전체에서 손가락 쪽으로 이동하며 끝까지 지면을 눌러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굽혀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뒤구르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앞구르기와 같이 손을 들어 나의 시작을 알립니다. 둘째, 쪼그려 앉으며 손을 귀 옆에 대고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셋째, 신체 중심을 뒤로 보내며 앞구르기의 반대인 엉덩이, 등, 뒷머리 순으로 신체를 최대한 작고 둥글게 하여 뒤로 굴러줍니다. 넷째, 기술의 끝을 알리며 착지 자세를 잡습니다. 특히 네 번째 사진에서 경추에 통증이 있을 수 있으니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한 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팔을 밀어 머리를 양손 사이에서 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팔의 근력이 필요하오니 꾸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앞구르기보다 뒷구르기가 더 어렵고 두려운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신체 중심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보조학습 도구, 단계별 학습법을 통하여 극복하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도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구르기 영상을 보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손을 들어 자신의 시작을 알립니다. 둘째, 쪼그려 앉으며 손은 귀 옆에 댑니다. 셋째, 신체 중심을 뒤로 보내며 엉덩이, 등, 뒷머리 순으로 신체를 최대한 작고 둥글게 하여 뒤로 굴러줍니다. 넷째, 손을 들어 자신의 동작 끝을 알립니다. 처음 하시거나 오뚜기와 같은 단계별 학습법을 하지 않고 바로 실시하는 학생들은 옆으로 삐뚤어지거나 양손이 올바르게 집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한 후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뒤구르기를 하다가 손이 안 집히거나 삐뚤어지는 분은 뒤구르기의 기초 동작인 오뚜기 두 번째 동작을 실시한 후 다시 하시면 됩니다. 뒤구르기의 단계별 학습법입니다. 뒤구르기를 하면 경추의 통증을 느낄 수 있어 이러한 보조 학습 도구를 활용하면 통증 없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경추보호 뒤구르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뒤구르기는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같은 동작이지만 보조학습 도구 설치 방법을 위하여 위의 사진은 측면으로, 밑의 사진은 후면으로 찍은 사진이오니 참고하고 보시면 됩니다. 뒤구르기의 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첫째, 손을 들어 자신의 시작을 알리기. 둘째, 쪼그려 앉아 양손 귀 옆에 대기. 셋째, 신체 중심 뒤로 보내며 굴러주기. 넷째, 착지를 하며 자신의 동작을 끝을 알리기로 진행됩니다. 경추보호 뒤구르기의 핵심은 세 번째 사진인 뒤로 구르는 과정에서 경추의 통증 없이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즉, 보시는 바와 같이 세 번째 사진은 매트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서 경추 꺾임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손 짚는 위치보다 머리가 낮아서 무리 없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팔에 근력이 없어 자신의 몸을 밀어내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경추의 통증으로 반복적인 연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단계별 학습 방법으로 내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를 수 있는 공간, 양손을 짚을 공간, 머리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영상을 보며 경추보호 뒤구르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진과 같이 측면과 후면으로 구분하여 영상을 올렸으니 참고하여 보시면 됩니다. 첫째, 손을 들어 자신의 시작을 알리기. 둘째, 쪼그려 앉으며 손 귀 옆에 대기. 셋째, 신체 중심 뒤로 보내며 엉덩이, 등, 뒷머리 순으로 뒤로 굴러줍니다. 넷째, 착지를 하며 동작의 끝을 알리기입니다. 사진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셋 동작에서 머리가 매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경추에 통증이 많아
반복적인 연습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 팔의 근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뒤에 매트의 간격이 너무 넓어 손이 짚어지지 않거나 간격이 너무 좁아 머리가 사이에 들어가지 않으면 효과가 없으니 보조학습 도구 설치 시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직접 실험할 때는 더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뒤구르기의 두 번째 단계별 학습법은 경사매트 뒤구르기입니다. 팔에 근력이 많은 분은 괜찮겠지만 근력이 없어 팔로 몸을 밀어내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방법은 뒤구르기 방법과 같습니다. 손 들고 쪼그려 앉으며 손 귀 옆에 대고 앞구르기의 반대인 엉덩이, 등, 뒷머리 순으로 굴러준 후 마무리 착지를 하면 됩니다. 경사매트 뒤구르기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뒤구르기를 실시하여 보다 많은 추진력을 얻을 수 있으며 팔의 근력이 부족해도 성공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팔의 부족한 근력을 경사매트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경사매트 뒤구르기를 할 때는 푹신한 매트를 준비하는 것이 경추 통증 예방에 좋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보조학습 도구를 활용한 단계별 학습법은 빠르게 돌아 처음에는 어지럽기도 하지만 금세 적응이 되며 반복적인 연습을 통하여 뒤구르기에 대한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며 경사매트 뒤구르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손 들고, 둘째, 쪼그려 앉으며 양손은 귀 옆에, 셋째는 신체 중심을 뒤로 보내며 엉덩이, 등, 뒷머리 순으로 신체를 최대한 작고 둥글게 하여 구른 후 착지 동작을 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에는 경사 매트가 짧아 착지가 매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조금 더 긴 경사 매트를 이용하면 착지까지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사 매트 뒤구르기는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초반에는 어지러울 수 있지만 반복적인 연습으로 적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뒤구르기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 다음은 뒤구르기에 대한 보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구르기는 둘 자세인 쪼그려 앉아 있을 때 실시자의 보조 위치를 잡을 수 있었지만 뒤구르기의 경우는 돌아가는 상황에서 잡아야 하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보조를 하는 이유는 팔에 근력이 없어 신체를 밀어내지 못할 때 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셋 자세인 신체 중심을 뒤로 보내며 엉덩이, 등, 뒷머리 순으로 구를 때 양손으로 실시자의 허리를 잡고 들어주면 됩니다. 또한 경추에 통증을 많이 느끼는 학생들도 이와 같이 보조를 하면 좋습니다. 보조를 할 때에는 뒤로 걸러가는 상황에서 뒷머리가 매트에 닿을 때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너무 늦으면 보조에 효과가 없고 너무 빠르면 실시자의 뒤구르기가 방해가 됩니다. 보조 방법으로는 오른손은 오른쪽 허리를, 왼손은 왼쪽 허리를 잡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영상을 보며 뒤구르기 보조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왼손은 왼쪽 허리를, 오른손은 오른쪽 허리를 잡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오른손은 실시자의 몸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보조를 너무 빠르게 들어가면 오른손이 실시자의 뒤구르기 상황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또한 너무 늦게 들어가면 다 구르기 때문에 보조의 효과가 없어지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에 보조법을 처음 할 때에는 뒤구르기 상황보다는 실시자가 뒷머리가 매트에 닿았을 때 멈춰서 들어주는 연습을 먼저 하시면 더욱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된다면 점차적으로 뒤구르기 상황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다리 벌려 뒤구르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손을 들어 나의 시작을 알립니다.
둘째, 쪼그려 앉으며 손을 귀 옆에 두며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셋째, 신체 중심을 뒤로 보내며 무릎을 펴고 다리를 벌려줍니다. 이때에는 팔 사이에서 다리를 빠르게 빼고 팔을 펴줍니다. 넷째, 다리 벌린 상태로 착지 자세를 취하며 나의 기술의 끝을 알립니다. 뒤구르기와 비슷하지만 발이 떨어지는 동시에 무릎을 펴며 다리를 벌려줘야 합니다. 이때 다리를 너무 많이 벌리면 다리 벌린 상태로 착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90도에서 110도 정도로 벌려주셔야 합니다. 너무 좁게 벌리면 신체를 팔로 밀어야 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반복적인 연습으로 자신에게 맞는 다리 벌려 뒤구르기를 찾아야 합니다. 영상을 보며 다리 벌려 뒤구르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손을 들어 나의 시작을 알리며 둘째, 쪼그려 앉으며 양손은 귀 옆에 댑니다. 셋째는 신체 중심을 뒤로 보내며 엉덩이, 등, 뒷머리 순으로 뒤구르기를 합니다. 이때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동시에 무릎을 쫙 펴며 다리를 벌려 주셔야 합니다. 넷째는 다리 벌린 상태 그대로 돌아와 착지를 하면 됩니다. 다리 벌려 뒤구르기는 뒤구르기를 성공하는 학생이라면 앞구르기의 응용 동작과는 다르게 큰 어려움 없이 성공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구르기보다 다리 벌려 뒤구르기는 팔의 근력이 조금 더 있어야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릎 펴 뒤구르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손을 들어 나의 시작을 알립니다. 둘째, 손은 귀 옆에 대고 쪼그려 앉으며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셋째, 신체 중심을 뒤로 보내며 엉덩이, 등, 뒷머리 순으로 구르는데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동시에 무릎을 쭉 펴고 구릅니다. 이때에는 팔 사이에서 머리를 빨리 빼주며 팔을 펴줍니다. 다섯째, 상체를 세우며 나의 기술의 끝을 알립니다. 착지를 할 때 발의 위치는 너무 멀거나 가까워서는 안 됩니다. 너무 멀면 착지를 할 때 앞으로 움직여야 하고 너무 가까우면 신체 중심이 앞뒤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발의 위치는 신장에 따라 다르지만 30cm에서 50cm 거리를 두시면 됩니다. 또한 무릎 펴 뒤구르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시작되는데 첫째, 쪼그려 앉아 시작하기는 설명해 드렸고 둘째는 무릎 핀 상태로 시작하기입니다. 무릎 펴고 상체를 숙여 손을 다리보다 밑에 내려줍니다. 그러면서 신체 중심을 뒤로 보내고 손을 먼저 짚은 후 엉덩이가 매트에 닿아야 합니다. 하지만 엉덩이가 먼저 매트에 닿게 되면 쿵 하면서 멈춰져 무릎 펴 뒤구르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영상을 보며 무릎 펴 뒤구르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손을 들어 시작을 알리기. 둘째, 쪼그려 앉으며 양손은 귀 옆에. 셋째, 신체 중심을 뒤로 보내며 엉덩이, 등, 뒷머리 순으로 뒤로 굴러줍니다. 이때에는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동시에 무릎을 쭉 펴고 있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넷째는 팔을 들어 자신의 동작 끝을 알립니다. 자신의 동작 끝을 알리지 않으면 동작 중 흔들림으로 보아 착지에 대한 감점이 적용되기 때문에 동작 끝에는 항상 착지를 해야 합니다. 다리 벌려 뒤구르기보다 팔의 근력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체 중심이 더 높기 때문에 신체를 위로 올려야 하는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뒤구르기, 다리 벌려 뒤구르기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실기 첫 시간으로 구르기 응용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기초 기술,
조금 어려운 기초 기술로 구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연습 등으로 노력하면 충분히 성공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보조학습도구 활용 방법, 보조법 등은 초등체육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오니 반드시 인지하였다가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도약 후 무릎 펴 앞구르기와 물구나무 서기 응용 동작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